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 낡은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작은 그림자 하나, 삼색 털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고양이 매일 저렇게 따라다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함께 있더라고요. 이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매일 아침 함께 길을 걷는 걸까요? 병원 앞에서 2주간 주인을 기다린 고양이의 이야기.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지킨 두 존재의 약속. 오늘은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 가족이 된 두 존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 씨, 78살. 이 도시 어딘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건설 현장을 떠돌며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삶. 땀 흘려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일자리가 끊겼고 저축해둔 돈도 병원비로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없었습니다. 젊을 때 결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돈을 좀 더 모으고 그렇게 미루다 보니 홀로 남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고 누군가는 그냥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을 줄은 몰랐는데. 지금 그가 사는 곳은 3평짜리 고시원 방.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폐지를 줍기 위해서입니다.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버려진 박스를 줍고 신문을 모으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면 5,000원, 많으면 만원. 그걸로 하루를 버팁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가 하루의 식사입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좁은 방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가 죽어도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나날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작은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철 새벽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철수 씨는 우비를 입고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비가 와도 폐지는 주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골목을 돌다가 그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옹.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야옹, 야옹. 철수 씨는 리어카를 세웠고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신문 더미 아래 낡은 박스 틈 사이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삼색 털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으로 철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새벽에 어쩌다 혼자. 철수 씨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서 도망갈 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철수 씨는 자신의 낡은 우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니? 철수 씨는 우비로 고양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폐지는 내일 주워도 됩니다.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철수 씨는 마른 수건으로 고양이의 털을 닦아줬습니다. 고양이는 순순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철수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건 컵라면 하나와 우유 조금. 그는 우유를 그릇에 따라 고양이 앞에 놨습니다. 고양이는 정신없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 우유를 다 마신 고양이는 철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르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만인가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게. 넌 이름이 뭐니? 철수 씨는 고양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삼색 털이 마치 나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나비, 넌 오늘부터 나비야. 나비는 철수 씨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슴의 빈자리가 조금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가 눈을 뜨자 나비가 그의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야옹, 마치 일어날 시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웃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래, 일어나야지. 우리 나비 밥 줘야지. 그날부터 철수 씨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어카를 끌 때 나비가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야, 위험해. 집에 있어야지. 하지만 나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10m 이내에서 따라왔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리어카 위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담요를 깔고 나비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비는 그 자리에 앉아 철수 씨가 폐지를 줍는 걸 지켜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저 고양이 진짜 따라다니네. 주인이랑 정이 맞나 봐요. 철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가족이거든요. 가족.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나비와 함께한 날들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나비가 철수 씨를 깨웁니다. 얼굴을 핥고 가르랑 소리를 내며 알았어, 일어날게. 철수 씨는 일어나 간단히 씻고 나비에게 아침을 챙겨줍니다. 이젠 편의점 삼각김밥만 사지 않습니다. 고양이 사료도 함께 삽니다. 가장 싼 사료지만 나비는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니? 천천히 먹어. 리어카를 끌고 나설 때면 나비는 자기 자리에 올라탑니다. 담요 위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새벽 골목은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혀줍니다. 철수 씨는 익숙한 경로를 따라 걷습니다. 첫 번째 골목 편의점 뒤. 여기는 항상 박스가 많이 나옵니다. 박스를 접어 리어카에 싣는 동안 나비는 주변을 살핍니다. 마치 망을 보는 것처럼. 나비야, 위험한 거 있어? 야옹. 그래, 없구나. 고마워. 두 번째 골목 음식점 뒤. 여기는 신문이 많이 나옵니다. 철수 씨가 신문을 묶는 동안 나비는 그의 곁을 지킵니다. 때로는 길고양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비는 다른 고양이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오직 철수 씨의 곁에만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아, 고양이 할아버지다.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양이가 따라왔네요. 신기해라.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얘는 제 가족이에요. 아주머니가 다가와 나비를 쓰다듬습니다. 참 예쁘네. 잘 먹이고 있어요.
네, 제가 먹는 것보단 나비 밥이 먼저죠. 아주머니는 지갑을 꺼냅니다. 이거 받아요. 고양이 간식이라도 사주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받아요, 받아. 두 분 다 건강하게 지내야죠. 그렇게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음료수를, 어떤 이는 김밥을, 어떤 이는 고양이 간식을 건넵니다. 고양이랑 할아버지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철수 씨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팝니다. 오늘은 15,000원이네요. 감사합니다. 15,000원. 예전 같으면 적은 돈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합니다.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2개와 달걀 1판 그리고 고양이 사료를 삽니다. 방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입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 사리를 넣고 달걀 하나를 풀어 넣습니다. 나비야, 기다려 금방 왜? 라면이 다 끓으면 먼저 나비 그릇에 달걀 반 개를 덜어줍니다. 식혀서 조심해, 뜨거워. 나비는 맛있게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수 씨도 라면을 먹습니다. 맛있지? 나도 맛있어. 밥을 먹고 나면 함께 TV를 봅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 나비는 그의 무릎에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철수 씨는 나비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나비야,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외로웠을 거야. 나비는 가르랑 소리로 대답합니다. 마치 저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끕니다. 나비는 철수 씨의 배 위로 올라옵니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듭니다. 철수 씨는 나비의 따뜻함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가자. 행복이란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평소처럼 새벽에 나섰습니다. 나비도 함께. 하지만 오전부터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나비야, 오늘은 좀 힘들겠는데? 철수 씨는 리어카 위에 우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나비가 덥지 않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점심때가 되자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철수 씨는 골목 그늘에 리어카를 세웠고 잠시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철수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폐지 더미 옆에 나비는 깜짝 놀라 뛰어내렸습니다. 야옹, 야옹. 나비는 철수 씨의 얼굴을 할았습니다. 발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옹, 야옹. 나비는 필사적으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여성은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철수 씨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나비는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혔습니다. 고양이는 못 타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나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야옹. 철수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열사병의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가 심합니다. 고령이시라 위험한 상태예요. 철수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병원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나비는 병원 정문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나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나비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출근하며 나비를 봤습니다. 이 고양이 어제도 봤는데 간호사는 고양이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나비 앞에 놨습니다. 나비는 조금만 먹고 다시 병원 문을 바라봤습니다. 셋째 날, 비가 왔습니다. 나비는 처마 밑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주일, 2주일, 나비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 고양이 주인 기다리는 거래요. 벌써 2주째예요. 정말 대단하네. 간호사들이 나비를 돌봤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비가 오면 작은 박스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병원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안. 철수 씨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쇼크면 깨어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일째 아침, 철수 씨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천천히, 철수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세요? 쓰러지셨었어요. 철수 씨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더운 날, 폐지를 줍다가, 그리고 나비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고양이 할아버지 고양이 아니세요? 철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 계단에 작은 삼색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 나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일 동안 저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나비야, 미안해. 간호사가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나비가 병실에 들어올 수 있게. 나비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를 보자마자 침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야옹, 야옹. 나비는 철수 씨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가르랑 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나비야, 기다렸구나. 정말 고마워. 철수 씨는 나비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철수 씨는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충분히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나비가 그의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집에 가자. 그날부터 철수 씨의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폐지를 여전히 줍지만 무리하지 않습니다. 더울 때는 쉬고 힘들 때는 일찍 들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지원받게 됐고 병원비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철수 씨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비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해질녘, 철수 씨와 나비는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비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나비는 가르랑 소리로 대답합니다. 근데 말이야, 너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외로웠을 거야. 나비는 철수 씨의 무릎에 올라와 얼굴을 비빕니다. 나비야, 다음 생에도 우리 또 만나자. 약속이야. 나비가 조용히 웁니다. 야옹. 마치 약속하듯이 석양빛이 두 존재를 감쌉니다. 노인과 고양이, 이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 가족이 된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철수 씨와 나비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작은 가족들.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